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동적 블록과 관련된 환경 변수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각각의 변수들에 대해선 타임 스탬프를 찍어 놓을 테니까 궁금한 것만 골라서 보시면 되고요. 빠르게 문서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도움말이 내용을 확인해 보면 되는데 번역 때문에 완전히 이해되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점은 주의하셔야 되고요. 도움말에 있는 것들 중에 동적 블록과 관계된 것만 추리면 요 정도의 변수들이 있는데 전부 다 몰라도 돼요. 사용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 거고요. 그나마 쓸만하다고 생각하는 건 그립, dyn, 컬러 요거 한 개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설명을 시작을 할 텐데 그나마 제가 추천하는 그립, dyn, 컬러 요걸 먼저 사용을 해볼게요. 자, 동적 블록들을 선택을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그립들이 표시되죠? 근데 블록에는 동적 블록과 관련된 그립들 말고 원래 있었던 삽입점 같은 그립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 종류의 그립들 중에서 동적 블록과 관계된 그립의 색상만 제어하는 게 그립, dyn, 컬러라는 친구입니다. 자, 요 환경 변수는 초기 값이 140번이에요. 그래서 퍼렇게 표시가 되는 건데 설정은 1번부터 255번까지 색상 번호로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1번으로 빨간색으로 표시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동적 블록을 선택하면 액션이 들어가 있는 그립들이 빨갛게 표시되게 되는 거죠. 일반적인 그립들은 동적 블록과 관계되어 있지 않으니까 일반 객체의 그립 색상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동적 블록과 관계된 그립의 색상만 다르게 표시할 수 있으니 동적 블록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립, dyn, 컬러 요거 정도는 본인이 원하는 색상으로 설정하면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설명은 하긴 할 테지만 몰라도 크게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AP state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토캐드의 환경 변수들 중에는 뒤에 state라는 게 붙어 있는 게 꽤나 있어요. 그 중에 AP state는 A는 author, 그리고 P는 팔레트, 그래서 블록 어서링 팔레트, 즉 블록 제작 팔레트가 열려있는지 닫혀있는지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변수입니다. 자, 요 블록 제작 팔레트가 저는 지금 열려있죠? 그렇기 때문에 AP state라는 요 변수를 입력을 해서 실행을 해보면 1이라고 표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블록 제작 팔레트를 닫으면 AP state에서 반환하는 값이 0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특정 팔레트가 열려있는지 닫혀있는지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변수들 중에 AP state는 블록 제작 팔레트 이 친구를 의미하는 거고요. 읽기 전용값이라 열었다 닫았다를 환경 변수로 제어를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알아두실 필요가 없다고 설명을 한 거죠. 자, 이 외에도 쓸만한 걸 설명을 하자면 OPM state라는 것도 있어요. 요건 특성 팔레트가 열려있나 닫혀있나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변수입니다. 닫혀있으면 0을 반환하고 열려있으면 1을 반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이한 게 있는데 레이어, 매니저, 스테이트라는 변수도 있어요. 이건 도면층 특성 관리자가 열려있는지 닫혀있는지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변수입니다. 마찬가지로 열려있으면 1을 반환하게 되고 닫혀있으면 0을 반환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설명을 할 건 블록, 액션, 바, 모드라는 거예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액션, 동작의 바, 막대를 어떻게 표시할 거냐를 제어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액션 바는 요 아이콘을 의미하는 거고요. B, 액션, 바, 모드 요 값의 초기 값은 1이고 1일 때에는 요렇게 단일 아이콘으로 표시가 돼요. 그리고 요걸 0으로 바꾸면 옛날에 사용을 했었던 아이콘과 문자로 표시가 됩니다. 사용하는 건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값으로 설정을 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비액션 컬러라는 게 있는데 요 액션 컬러는 바 모드가 0으로 설정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옛날처럼 요 아이콘으로 표시되고 있을 때에만 티가 납니다. 그리고 변수 이름처럼 색상을 제어할 때 사용을 하는데 초기 값은 7번 검은색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 친구를 1번으로 설정을 하면 영향을 받는 친구가 빨간색으로 바뀌는데 지금 바뀐 게 문자의 색상이 바뀌었죠. 동작을 표기할 때 사용하는 문자의 색상을 바꾸는 게
액션 컬러예요. 그리고 이 외에도 색상을 제어하는 게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액션 컬러는 다른 친구들과는 다르게 0번부터 256번까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1번부터 255번까지만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비액션 컬러만 0번과 256번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0번은 by 블록, 그리고 256번은 by 레이어를 의미해요. 그리고 초기값은 7번인 검은색이 초기값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비컨 스테이터스 모드, 요 환경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저 친구는 그러니까 constraint를 어떻게 표시할 것인지를 제어하는 변수입니다. 자, 일단 Ctrl Shift I를 눌러서 constraint info를 켜놓고 선을 하나 대충 그려볼게요. 그러면 구속 조건 추론이 켜져 있으니까 객체를 그릴 때 자동으로 구속 조건이 설정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비컨 스테이터스 모드, 이 친구를 초기값인 0에서 1로 바꾸게 되면 constraint가 걸려있는 구속 조건이 설정된 객체가 색상이 바뀌게 됩니다. 이 친구는 버튼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버튼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걸 눌러서 껐다 켰다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변수는 버튼이 아니라 환경 변수로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되기는 하지만 기억해 두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블록 편집기로 들어올 때 자동으로 항상 0으로 설정되거든요. 자, 블록 컨스트레인트 스테이터스 모드를 1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블록을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블록 편집기로 들어가게 되면 제가 변수의 값을 1로 바꿨다 하더라도 다시 블록 편집기로 들어올 때 자동으로 0으로 설정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변수를 기억하는 것보다는 이런 버튼이 있구나, 요걸로 구속 조건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구나, 요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쓸 일은 없겠지만요. 자, 그 다음으로 설명할 건 블록 디펜던시 하이라이트, 이 친구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이것도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어떤 변수냐 하면 매개 변수나 동작에 특정 객체가 종속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이 블록에서는 신축이라는 게 설정되어 있죠. 그리고 이 신축이라는 동작을 마우스로 클릭해서 선택하면 어떤 객체가 동작에 종속되어 있는지가 강조돼서 표시돼요. 그리고 이 강조를 할 거냐 말 거냐 그걸 제어하는 게 블록 디펜던시 하이라이트입니다. 초기값은 당연히 강조하는 걸로 설정이 되어 있고 블록 디펜던시 하이라이트, 이 친구를 초기값인 1이 아니라 0으로 바꿔주게 되면 동작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종속된 객체가 강조되지 않아요. 당연히 동적 블록을 만들 때에는 이게 강조되는 게 훨씬 편하니까 초기값에서 건드릴 이유가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엔 비그립 오브젝트 컬러, 블록에서 그립 객체의 색상을 제어하는 변수예요. 초기값은 141번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1번부터 255번까지 중에 본인이 원하는 색상 아무 걸로나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이 친구를 1로 설정을 하게 되면 블록 편집기 내에서 그립의 색상이 제가 설정한 1번 빨간색으로 표시되게 됩니다. 블록 내부에는 그렇게 많은 객체가 있지 않으니까 색상을 따로 제어할 필요는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설명할 비그립 오브젝트 사이즈, 이 친구는 방금 색깔이 변했던 이 그립의 크기를 제어하는 변수예요. 초기값은 8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 값도 마찬가지로 1부터 255까지 본인이 원하는 값으로 자유롭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요 그립 같은 경우엔 너무 크면 오히려 객체를 가려서 불편해지거든요. 그래서 따로 바꿀 필요까지는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설명할 변수는 블록 에디터입니다. 이 변수가 하는 역할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작업 공간이 블록 편집기인지 요걸 확인할 때 사용하는 변수예요. 현재 사용하는 작업 공간이 블록 편집기라면 1을 반환하게 되고 현재 사용하는 작업 공간이 블록 편집기가 아니다, 그러면 0을 반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블록 편집기 내에서 한 번 더 작업 공간을 바꿀 수가 있죠. 블록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쪽으로 넘어가도 현재 사용 중인 작업 공간이 블록 테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블록 에디터라는 변수를 사용을 하면 0으로 인식하게 돼요. 블록을 테스트하는 이 작업 공간도 블록 편집기는 아니니까요. 자, 이렇게 현재 작업 공간이 블록 편집기냐 라고 물어보는 변수가 있으면 블록 테스트 윈도우냐 라고 물어보는 변수도 당연히 있겠죠.
그게 바로 블록 테스트 윈도우라는 변수고요. 블록 에디터와 마찬가지로 현재 작업 공간이 블록 테스트 윈도우라면 1을 반환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외의 작업 공간이다, 블록 편집기다, 혹은 일반적인 모형 또는 배치 작업 공간이다. 그러면 블록 테스트 윈도우는 0을 반환하게 됩니다. 모형에서도 마찬가지고 블록 편집기에서도 마찬가지고 블록 테스트 윈도우가 아니니까 0을 반환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4개는 BP로 시작을 하죠. 블록 파라메터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중에 B 파라메터 컬러는 파라메터, 그러니까 매개 변수의 색상을 제어할 때 사용합니다. B 파라메터 컬러, 이 친구는 초기 값은 170번이고요. 1번부터 255번까지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 값을 바꾸게 되면 본인이 설정한 값으로 파라메터, 매개 변수의 색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사용할 일은 없을 거고, 그 다음엔 B 파라메터 폰트니까 당연히 이 파라메터의 글꼴을 설정할 때 사용을 하겠죠. 파라메터 폰트. 요게 도움말에는 기본값이 심플렉스로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 한글 버전에서는 초기값은 굴림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본인이 원하는 값으로 글꼴의 이름을 바꾸면 적용이 되긴 하는데 굳이 바꿀 필요까지는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엔 블록 파라메터 사이즈입니다. 당연히 이 파라메터의 크기를 바꾸는 거겠죠. 초기 값은 12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 값도 마찬가지로 1부터 255까지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이 값을 설정을 하면 아이콘들이 크게 표시가 되니까 본인이 사용하기 편한 적절한 값으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개인적으로는 초기 값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블록 파라메터 시리즈 중에 마지막 B 파라메터 텍스트 호리존탈, 이 친구는 파라메터에 적혀 있는 문자가 가로로 유지될 것인지 요걸 설정할 때 사용하는 친구예요. 지금은 수평하게 한 개만 작성이 되어 있는데 파라미터가 이렇게 비스듬할 수도 있잖아요. 빨간색이라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컬러를 초기 값인 170번으로 다시 설정을 해놓고 설명을 하자면 초기 설정일 때에는 파라미터의 문자가 항상 수평하게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그 이유는 B 파라미터 텍스트 호리존탈, 이 친구가 1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초기 값은 1이고 1이면 수평하게 표시됩니다. 그리고 0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파라미터와 평행하도록 문자의 방향이 바뀌게 돼요. 어차피 파라미터는 출력할 때 사용되는 건 아니니까 본인이 기호에 맞춰서 수평하게 할 거냐 평행하게 할 거냐 그걸 환경 변수로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을 할 건 BT 마크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화면에 표시할 거냐 말 거냐를 제어할 때 사용을 하는 변수인데 이때 제어되는 건 값 세트예요. 자, 동적 블록에 값 세트를 설정을 하면 그 값 세트에 맞춰서 이렇게 끊겨서 움직입니다. 신축도 마찬가지고 회전도 마찬가지고 미리 정해져 있는 값으로 이렇게 끊겨서 움직이게 되고 어디에서 끊길 건지를 미리 보기로 화면에 표시를 해주죠. 이 작은 회색의 빗살 무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걸 값 세트 표식기라고 하는데 이걸 화면에 표시할 거냐 말 거냐 그걸 BT 마크 디스플레이로 제어를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요 블록 같은 경우에는 일정 간격으로 나열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고 어디에 나열될 건지가 수직, 수평하게 작은 회색의 표식기로 표시가 되고 있죠. 그런데 BT 마크 디스플레이 이 친구를 초기 값인 1에서 0으로 바꾸게 되면 방금 봤었던 그 회색의 작은 표식기가 화면에 표시되지 않아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앞에서 봤었던 회전에서 표시되던 표식기도 화면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게 안 보이면 당연히 사용하는데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BT마크 디스플레이는 초기 값인 1로 그대로 설정하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해요. 즉, 요 변수도 모르고 있어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설명할 건 BV 모드인데 요거는 동적 블록 만들 때 제가 설명을 했었던 거죠. 뭐냐면 가시성을 어떻게 화면에 표시할 것인지 그걸 제어하는 변수예요.
명령어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버튼으로는 가시성 모드라고 요렇게 리본의 버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클릭하면 현재 설정되어 있는 가시성 외에 보이지 않도록 숨겨져 있는 친구들도 살짝 흐리게 화면에 표시가 되죠. 가시성을 설정을 할 때 껐다 켰다 해가면서 사용을 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설명할 게 그립 팁스라는 게 있는데 요건 기억을 할 필요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동적 블록을 만들 때 여기까지 설정하는 분은 거의 없을 거거든요. 자, 동적 블록을 선택을 하면 그립이 표시가 되고 그 그립에 마우스 커서를 살짝 올려두면 이 그립이 어떤 그립인지가 툴팁으로 표시됩니다. 이렇게 툴팁이 표시돼야 동적 블록을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여기까지 설정을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저 팁은 어디서 설정을 하느냐? 동적 블록을 만들 때에 매개 변수를 선택하면 특성 팔레트에 거리 설명, 이렇게 설명이라는 게 붙어 있는 친구가 있어요. 이게 그립을 사용할 때 툴팁으로 표현되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This is test라고 설정을 해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블록의 그립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두게 되면 This is test라는 제가 설정한 메시지가 표시되게 되는 거예요. 동적 블록을 만들 때 이렇게 설명까지 추가를 하면 사용자가 조금 더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립 팁스라는 환경 변수는 이 메시지를 표시할 거냐 말 거냐를 제어할 때 사용합니다. 초기 값은 1이고요. 1로 설정되어 있어서 메시지가 표시가 됐던 거고 그립 팁스를 0으로 설정하게 되면 동적 블록의 그립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더라도 설정한 툴팁은 표시되지 않아요. 이렇게 메시지를 표시할 거냐 말 거냐를 제어하는 게 그립 팁스라는 변수입니다. 자,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동적 블록과 관계된 총 17개의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영상 초반부터 설명을 했듯이 몰라도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다만 그나마 추천할 만하다고 했던 그립, DYN, 컬러 요거 정도는 본인이 원하는 색상으로 예를 들면 1번 빨간색으로 설정을 해놓고 사용하면 동적 블록을 조금 더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번 영상에서 설명할 내용이었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다거나 이해되지 않는 게 있는 분들은 댓글이나 메일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확인을 하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